안녕하세요.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이거랑 저거랑 뜻이 비슷한데 뭐가 다르지? 하는 단어들이 꼭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제대로 파헤쳐볼 단어가 바로 belief입니다. 이 단어 하나에 숨겨진 여러 가지 얼굴, 그 미묘한 뉘앙스를 완벽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Belief, faith, conviction. 다 그냥 믿음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원어민들은 이걸 다 구분해서 쓴단 말이죠.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애매했던 경계선을 아주 명확하게 그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belief라는 단어의 진짜 속뜻, 그 핵심 뉘앙스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걸 실제로 어떻게 문장으로 표현하는지, 또 이 믿음이 어떻게 행동으로까지 연결되는지 차근차근 짚어볼 거예요. 마지막엔 반대로 믿음의 의문을 던지는 표현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어떤 단어든 그 뿌리를 알아야 제대로 쓸 수 있잖아요. belief라는 단어가 가진 근본적인 느낌, 그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져보겠습니다. 사전적 정의를 보면 이렇습니다. belief는요, 어떤 걸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를 말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눈에 보이는 증거나 직접적인 경험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서 이건 맞아 하고 확신하는 그 상태, 그 자체를 belief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내면의 확신. belief는 바깥에 증거가 있냐 없냐보다 내 마음이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냐가 더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의 가치관이나 신념 같은 것들이 바로 이 belief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자, 그럼 맨날 헷갈리는 이 단어들 한번 비교해 볼까요? 먼저 faith는요, 증거를 초월한 좀 더 감정적이고 종교적인 느낌이 강해요. 완전한 신뢰 같은 거죠. conviction은 훨씬 단단하고 강한 느낌이에요. 도덕이나 논리의 바탕을 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념 있잖아요. 그게 바로 conviction입니다. trust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믿을 만함, 즉 신뢰도에 초점을 맞추고요. opinion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 주관적인 판단에 가깝죠. 그러니까 belief는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개념은 잡혔으니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이 믿음이라는 걸 문장 속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정말 실용적인 표현들을 익혀볼 겁니다. 첫 번째로 배워볼 표현은 바로 hold나 keep a belief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지키다 라고 말할 때 정말 많이 쓰는 조합이에요. 이 표현은 그냥 믿음이 있다는 뜻을 넘어서요, 뭔가 꽉 붙잡고 놓지 않는 느낌, 즉 확고함과 지속성을 강조해요.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쭉 지켜나갈 때 바로 이 표현을 쓰는 거죠. 예문을 보면 느낌이 확 올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 들어보세요. It's important to hold a strong belief in yourself. 네, 자신에 대한 강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다음 문장도 볼게요. They kept their belief in a better future, even during difficult times. 힘든 시기에도 더 나은 미래가 올 거라는 신념을 계속 유지했다는 의미입니다. keep이 그 지속적인 느낌을 잘 살려주죠. 자, 다음 표현입니다. A belief in.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나 개념을 붙여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의, 친절, 아니면 노력의 힘 같은 거요. 이렇게 형태가 없는 추상적인 개념의 힘이나 진실을 깊이 믿는다고 말할 때 쓰는 아주 딱 맞는 표현이에요. 보통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끄는 중요한 가치관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죠. 예문으로 바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천천히. She has a strong belief in justice. 그녀는 정의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다음 문장입니다. 천천히. His belief in hard work helped him achieve success. 노력이 중요하다는 그의 신념이 선봉을 도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믿음이 머릿속 생각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믿음이 행동을 이끌어내는 순간을 포착하는 거죠.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in the belief that 하고 뒤에 문장이 따라오는 구조예요. 이 표현은 어떤 행동을 왜 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나 동기를 설명해 줄 때 정말 유용해요. 나는 뭐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뉘앙스죠. 그 행동 뒤에 숨어 있는 내면의 확신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이것도 예문을 보면 금방 감이 오실 거예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천천히 Many people acted in the belief that the plan would succeed. 많은 사람들이 그 계획이 성공할 거라고 믿고 행동했다는 거죠. 다음 예문도 볼게요. She jumped off the cliff in the belief that she could fly. 그녀는 자기가 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절벽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어떤 믿음이 어떤 행동을 낳았는지 그 인과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자, 이번에는 개별적인 믿음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런 믿음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더 큰 그림, 바로 belief system, 우리말로는 신념 체계라는 개념에 대해 알아볼게요. 신념 체계라는 건요, 말 그대로 시스템이에요. 그냥 믿음 하나가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핵심 믿음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또 일관된 원칙들을 만들어내죠. 이게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 즉 삶의 틀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는 믿음을 갖고 표현하고 행동하는 걸 봤다면 이번엔 그 반대 상황을 볼게요. 기존의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도전할 때는 어떤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어떤 믿음에 대해서 그거 정말 맞아? 하고 의문을 던지거나 이의를 제기할 때 쓰는 아주 적극적인 표현이 있어요. 바로 challenge a belief 또는 question a belief입니다. 여기서 뉘앙스가 정말 중요한데요. 그냥 난 동의 안 해. 이게 아니에요. 논리적인 근거나 이성을 사용해서 그 믿음이 과연 타당한지, 진실인지 따져보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비판적 사고의 과정인 셈이죠. 그럼 이거랑 비슷한 것 같은 다른 표현이랑 비교해 볼까요? Challenge a belief는 기존 믿음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행동을 말하는 거고요. Have no belief in은 그냥 믿음이 아예 없는 상태를 말해요. 하나는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상태. 이 차이를 아시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belief라는 단어에 담긴 여러 뉘앙스와 다양한 표현들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배운 것들을 그냥 지식으로만 남겨두지 마시고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오늘 내가 챌린지, 즉 의문을 제기해보고 싶은 나의 믿음은 뭘까? 혹은 우리 사회의 믿음은 뭘까? 하고 말이죠. 이 질문과 함께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